새누리당의 이 총선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좀 작심하고 비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혁보수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새누리당이 잘 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은 이대로 잘 되기보다는 황골 탈퇴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새누리당이 상류 기득권층을 위한 정당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웰빙 정당도 아니고 기회주의 정당도 아니고 우리 사회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이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90% 이상이 이분들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을 위한 정당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현재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벗어나고 또 더 나아가서 고실업,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적정 인구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주거대책이나 더 나아가서 복지대책을 효율적으로 확립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향 전환을 확실히 하는 어떤 이 정책 발표를 총선을 앞두고 국민 앞에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새누리당 내부에 공천특별기구가 21일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파 싸움이 본격화되었고 공천을 둘러싼 룰 싸움이 본격화되었다. 즉 헤게모니 투쟁이 시작되었다. 최경환 부총리가 당으로 돌아가서 친박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친박계는 진실한 사람들이란 마케팅을 노골화하고 있다. 비박은 당내 경선에서 개파나 현역에 개입을 하지 마라. 즉 자기 개파를 지원하기 위해서 압력을 넣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험지 출마론이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거나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한 사람들이 험지에 출마해서 싸우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들은 국민의 상관은 무관한 그들만의 리그인 겁니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는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에서 정말로 국민을 위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새누리당이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공천 전략을 세운다면 혹 모를까? 아니면 의미가 없는 일들입니다. 새누리당이 총선이 임박했으면 당 어디에선가는 우리가 총선에서 이런 공약을 내세워서 앞으로 4년을 여당으로서 이끌어 가겠다. 또 정부에는 이런 요구나 협조를 서로 해나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뭔 발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야당이 지금 집구석 싸움이 나서 저런다고, 새누리당이 이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그냥 이렇게 총선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다시 진실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개각으로 여의도에 복귀하는 장관 이상을 상대로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무엇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지 말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끝까지 국민들께 헌신과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해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이 말이 뭐 진실한 사람, 바른 투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판별할 어떠한 기준도 국민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진실한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자신의 공천이나 또 자신을 정치적으로 뒤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자신을 후원한 스폰서나, 안 그러면 자신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이 상류 기득권 집단이나 이런 집단의 자유로운 채 국민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법안을 낼 때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채 그야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이 법률이 필요하다,
이런 법안들을 갖다가 발의하고, 더 나아가서 예산심의나 국정감사를 할 때도 당리 당략을 떠나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하고, 이 부정부패가 있거나 어두운 구석이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그것이 정부 여당을 향한 공격일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한마디로 센 사람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지난번에 롯데그룹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갔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인 모습들이 그게 의원으로서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더 나아가서 몇 가지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도요, 제가 볼 때 정말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약간씩 숨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국회법 개정안이 문제가 되었을 때 100명에 가까운 새누리당 의원들이 진실한 사람으로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요, 한마디로 대통령이나 정부의 행정 입법을 제안해야 되는 꼼수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새누리당 내부에 여러가지 당대표, 국회의장, 또 서울시장 후보 등 이런 선택을 해야 될 계기가 있을 때 자기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정말 대통령이 말한 일을 시작할 때와 일을 마칠 때,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완전히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대로 송곳 같은 질문으로 정부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모습은 보질 못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개혁을 이야기해도 수십 년간 써본 행정부가 순식간에 개혁되지 않습니다. 그럼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각종 이익단체에서 한마디로 후원금 명목, 쪼개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그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투표해주는 행동들, 더 나아가서 대기업에 관련되는 법안들을 그쪽 위주로 이렇게 해서 빨리 통과돼야 된다고 설거머니 집어넣는 일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제들은 본인이 앞장서면 전혀 누가 칭찬하지도 않고, 또 새누리당의 정체성이 맞네 안 맞니 하면서 그냥 설거머니 뒷공문이 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당에서 무슨 회의가 열리거나 의총이 열리거나 정책을 협의한 회의가 열리면 누구 하나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지금이 경제위기라면 우리 당이 이렇게 경제위기에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금리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가계부채 정책에서 당내에서 경제위기 대응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경제 전문가 의원들이 나서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백서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97년의 IMF나 2008년의 금융위기 같은 꼴을 다시 겪지 않도록 우리가 앞서서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제안을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친박이니 비박이니 싸우는 문제, 공천룰을 둘러싼 문제, 이런 데는 세파트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치열하게 물고 떴습니다. 자, 당내 공천특별기구나 공천룰 문제만큼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했다 하면 저는 우리나라가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밥벌이를 하는 것인가? 오늘 아침 신문에도 어떤 교수님이 밥그릇 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총선이 대한민국의 300명의 하이칼라 백수 건달 먹여 살리는 밥그릇 마련해주는 장입니까? 자, 밖에서 이거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능력을 갖춘 분들이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나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면 정치하겠다고 꿈도 못 꾸는 법입니다. 이거 안 해도 밖에서 먹고 살 능력은 충분히 되는 분들이 굳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회직에 밥그릇 차지하겠다고 여야의 젖싸움을 해대고 있습니다. 야당은 혁신으로 포장된 밥그릇 싸움을 해대고 있고, 여당은 친박 비박이 서로 밥그릇 차지하겠다고 서로 진실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나서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들을 했던, 부총리를 했던 고위직이라면 본인이 꼭 국회의원을 안 해도요, 제가 볼 때 박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잘 되도록 보좌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을 거치고 난 뒤에 이 정권이 잘 되도록 백이종군하면서 정말 몸을 바쳐 한번 노력하겠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자, 한 1년 이상만 장관하면 자, 이거 오래 해봤자 책임질 일만 생기고 골치 아프고 월급도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편하고 가장 오래 해먹을 수도 있는, 한 번만 들어가면 4년을 해먹는, 그리고 지역만 잘 고르면 텃밭에만 나가면 그냥 앉아서 한 보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선거 끝나고, 또 뭐 정부에서 돈 선거 지원금 나오고, 뭐 새누리당으로 나가게 되면 당연히 득표율은 떨어지든 되든 40, 50%는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거 하면 4년 동안 7명의 보좌진에 인턴 2명의 운전기사에 기름값에 활동비에 뭐 KTX를 타고 공짜고 비행기도 할인되고 기빈실도 이용하고 어디를 가든지 다 우러러보고 이 자리나 차지하자, 이런 생각에 전부 눈이 멀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진실한 사람들이 과연 대통령을 모시던 사람 중에 얼마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 국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직책에 도전할 때는 국민을 위해서 그만큼 애를 쓰겠다, 모든 것을 국민만 바라보고 헌신하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밥그릇을 제대로 차지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말하는 진실한 사람일 겁니다. 특정한 한 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그 비를 맞추는 것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겠죠.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한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예산을 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야기한 것이지, 나 박근혜를 위해서 너네들이 개인적인 충성을 하라, 왕조시대의 왕처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실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총선을 나선다면 어딘들 어떻습니까? 가장 험한 지역에 나가서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정권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진실한 사람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죄다 따뜻한 양진역에 가서 그냥 막대기만 뽑아서 당선되어서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자신의 정치 사회적 목숨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양지해서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저 난립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이 밥그릇 싸움을 바라보면서요, 이 사람들은 정말 세월이 지나도 정말 바뀌지 않구나, 정신 차리기는 매우 어렵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국민적 선택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자, 또 선거가 시작되면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후보들 당선시킬 거고,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후보들 당선시킬 거고, 이번에 충청도 정당이 없어진 상황에서 충청도 분들만 머리가 좀 복잡하겠죠. 그리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갈라진 야당 속에서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또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자, 진실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선택이 만드는데요, 국민들은 이 국회직에 대한 어떤 사회적 경각심을 선거혁명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대안이 없습니다. 안철수당, 문재인당, 새누리당 외에 뽑을 대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 정치는 이번 총선에서 그저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총선에서 만드는 정책 공약이란 것은 그야말로 여야가 하나만한 공약을 낼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대선에 파퓰리즘이 이번에 뽑힌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판을 칠 것이고, 또 그러면서 그 중에서 누군가가 얼렁뚱땅 대통령이 돼서 또 골뱅이 들어가겠죠. 저는 한국 정치는 국민들이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드는 혼이 날 때까지는 발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한국은 스페인처럼 신생정당, 그야말로 순수한 신생정당이 제3당이 나서서 기성정당을 붕괴시키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한 걸까요? 그것은 국민의 자질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